그들이 남긴 설계도부터 압수하십시오. 이제 기름값도 올랐으니 우리가 갑입니다. 불과 1년 전 아랍에미리트 왕실 회의실에서 울려 퍼졌던 오만한 외침입니다. 세계 최고의 원유 매장량을 믿고 한국의 천국 미사일과 원전 기술만 쏙 빼먹은 뒤 대한민국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그들이었죠. 기술은 이미 우리 손에 있으니 이제 한국은 필요 없다며 비웃던 UAE 관리들의 얼굴에는 승리감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이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데는 채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위풍당당하던 UAE의 방어 시스템이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겁니다. 예멘 반군의 드론이 왕궁 턱 밑까지 날아와 불바다를 만드는 동안 그들이 자랑하던 무기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당황한 국왕이 독일과 프랑스에 매달려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이 시스템을 고칠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뿐입니다. 결국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UAE 국왕이 직접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향해 무릎을 꿇었죠. 기름만 믿고 까불던 중동의 맹주가 왜 한국 앞에서 처절하게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이 궁금하시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을 외쳐주세요. 저는 UAE 국방부에서 무기체계 도입과 기술 분석을 담당했던 알 마크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 UAE가 저질렀던 가장 뼈아픈 실수이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무서운 힘에 대한 증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부다비의 국방부 회의실은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사막 아래에는 전 세계가 탐내는 검은 황금, 원유가 가득 매장되어 있었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나들 때마다 우리의 자존심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날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한국과의 방산 및 원전 협력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천국 미사일 방어 체계와 바라카 원전은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이었죠. 하지만 그날 자리에 모인 왕실 고위 관계자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무기가 완벽히 작동하게 되자 이제는 한국이 필요 없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하오 아니 마크툼, 저 한국인들이 들고 있는 저 작은 칩 하나, 설계도 한 장만 우리가 완벽히 손에 넣는다면 더 이상 저들에게 막대한 관리비를 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제 기름값도 올랐으니 전 세계가 우리 발 아래에 있단 말이네. 왕실의 핵심 실세였던 술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을 존중하기보다는 그 기술을 어떻게 하면 약탈할 수 있을지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지난 수년간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군복이 땀에 절도록 우리 군인들을 가르치고 시스템을 점검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땀을 흘린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돈의 논리에 눈이 먼 우리 지도부에게 그런 의리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UAE 정부는 원유 공급 가격 인상을 무기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 설계도 전면 공개와 기술 무상 이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던졌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현재 UAE에 체류 중인 모든 한국 기술진을 간첩 혐의로 몰아 추방하고 이미 지불한 계약금도 몰수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낸 겁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국 측 총괄 책임자였던 한지훈 씨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평소 인자하던 모습과는 달리 아주 차갑고 담담한 표정으로 우리를 응시했습니다. 보통의 나라였다면 당황해서 빌거나 협상을 제안했을 텐데 그는 그저 조용히 서류 가방을 챙길 뿐이었습니다. 술탄 무기는 단순히 쇳덩이와 설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만드는 사람의 혼과 70년 넘게 전쟁을 대비해온 한국인의 절박함이 녹아 있습니다. 당신들이 강제로 뺏어가는 그 설계도가 과연 당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의문이군요. 한지훈 씨의 그 마지막 경고는 회의실을 울렸지만 우리 지도부는 비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우리는 이미 독일과 프랑스의 인류 엔지니어들을 고용하기로 했으니 당신들이 남긴 그 설계도만 있으면 우리는 당신들보다 훨씬 뛰어난 무기를 직접 만들 수 있어. 그렇게 한국 기술자들은 단 하루 만에 가방을 쌌습니다. 그들이 아부다비 공항을 떠날 때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어떤 이는 묵묵히 한국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UAE는 그들이 남긴 컴퓨터 서버와 설계도 뭉치 그리고 최첨단 장비들을 승리 전리품처럼 챙겼습니다. 마치 사막의 사자가 토끼를 사냥한 듯한 기분이었죠. 유가가 폭등하면서 국고에는 달러가 넘쳐났고 우리는 그 돈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최고의 기술진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한국인들이 떠난 자리를 채웠습니다. 술탄은 연일 파티를 열며 공언했습니다. 보아라, 이제 UAE는 한국의 도움 없이도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이 될 것이다. 저들은 우리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불쌍한 존재들일 뿐이다. 저는 그때까지도 술탄의 말이 맞기를 바랐습니다. 제 나라 UAE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저 역시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책상 위에 놓인 한국산 천공의 제어 모니터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화면 속에 수천 개, 수만 개의 데이터들이 마치 한국인들이 떠나며 남긴 마지막 경고처럼 깜빡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떠나기 전 그 어떤 장비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정직하게 모든 것을 두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밤을 새워가며 조정하던 그 미세한 주파수 설정, 사막의 열기에 미세하게 팽창하는 금속 부품들을 다루는 그 손맛은 설계도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배신은 달콤했습니다. 당장 나가는 수조 원의 관리비를 아꼈고 원유 가격을 올려 한국을 골탕 먹였다는 사실에 왕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사막은 평온해 보였지만 한국 기술진이 떠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우리 UAE의 하늘에는 심상치 않은 폭풍 전야의 고요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버린 것이 단순한 기술진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던 수호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술탄은 여전히 기름을 믿고 큰 소리를 쳤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쓰던 정비 창고 한편에 놓인 작은 메모지 하나를요. 거기에는 서툰 아랍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여, 부디 이 기계가 당신들을 지켜주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진심을 배신으로 갚은 우리에게 과연 기계가 응답해 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스템 전원을 켰습니다. 그것이 UAE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줄은 그 당시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 지 정확히 4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부다비의 국방통제센터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거대한 재앙을 앞둔 폭풍 전야의 고요였습니다. 술탄의 명령으로 고용된 독일과 프랑스의 인류 엔지니어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남긴 시스템을 훑어보며 비웃었죠. 구조는 단순하군요. 한국인들이 너무 복잡하게 겁을 줬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손보면 훨씬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진이 수년간 공들여 맞춰놓은 미세 설정 값들을 구식이라 치부하며 자신들의 방식대로 재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설정값 하나를 잡기 위해 사막의 정오와 자정, 모래바람이 부는 날과 습한 날을 수천 번 테스트하며 찾아낸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유럽의 엘리트들은 데이터 시트의 숫자만을 믿었습니다.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부다비 외곽의 천궁 포대에서 첫 번째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시스템 오작동, 레이더가 허공을 돌며 유령 표적을 잡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50도가 넘는 지열 때문에 레이더 소자가 미세하게 팽창하자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이를 보정하기 위해 정교하게 작동해야 하는데 유럽 엔지니어들이 손을 댄 이후로 그 보정 알고리즘이 엉켜버린 것이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재부팅하면 해결될 문제예요. 독일 수석 엔지니어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시스템을 강제로 껐다 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스템이 다시 켜지는 순간 모니터에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붉은색 경고 문구가 가득 찼습니다. 시스템 무결성 파괴, 제조사에 문의하십시오. 한국인들이 떠나며 걸어둔 기술적 보호 장치가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설계도를 훔치고 외부 코드를 건드리자 시스템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당황한 술탄은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당장 고쳐. 우리가 저들에게 준 돈이 얼만데 고작 기계 하나에 휘둘린단 말이냐. 하지만 유럽의 천재들이라 불리던 이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부품의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인들만이 이해하는 독특한 암호 체계와 하드웨어가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이를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기술적 끈이 존재했습니다. 유럽 엔지니어들은 설계도를 펼쳐놓고 밤을 새웠지만 핵심 알고리즘이 담긴 폴더는 그 어떤 해킹 툴로도 열리지 않는 거대한 강철벽과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UAE의 가장 큰 비극은 외부에서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배신을 지켜보던 예멘 반군들이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감행한 것입니다. 수십 배의 자폭 드론이 아부다비의 핵심 유전과 왕궁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천궁이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하늘에서 격추했을 표적들이었습니다. 통제실의 모든 눈이 레이더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발사! 당장 발사해! 술탄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르는 장교의 손가락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모니터에는 권한 없음이라는 차가운 문구만 깜빡였습니다. 한국 기술진을 추방하며 우리가 가졌다고 믿었던 그 무기가 정작 국가의 운명이 걸린 순간에 우리를 외면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돈을 주고 산 무기 아닌가? 술탄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기계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드론 한 대가 유전 근처의 정유시설에 충돌한 것입니다. 검은 연기가 아부다비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우리 UAE의 자존심이자 부의 원천인 원유시설이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며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럽 엔지니어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독한 마음을 먹고 시스템에 바이러스를 심어놓은 게 분명해요. 그들의 비겁한 변명을 들으며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은 바이러스를 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진심을 심어놓았을 뿐입니다. 원유시설이 불타자 국제유가는 더욱 요동쳤습니다. 전 세계가 UAE를 주목했습니다. 기름을 믿고 기고만장하던 UAE가 고작 드론 몇 대 국가 기관 시설이 뚫리는 모습을 보며 전 세계 시장은 우리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무기는 살 수 있어도 기술의 신뢰는 살 수 없다는 경제지들의 헤드라인이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밤이 되자 아부다비 왕궁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언제 또 다른 드론이 날아와 왕궁 지붕을 내리찍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국왕과 왕족들은 지하 벙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술탄은 벙커 안에서도 연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독일은 뭐 하고 프랑스는 뭐 하는 거냐? 당장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해결책을 찾아오란 말이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한국의 청웅 시스템은 그들로서도 분석이 불가능한 영역이랍니다. 특히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 레이더 오차를 잡아내는 건 한국인들의 독보적인 노하우라 그들이 없으면 10년을 연구해도 불가능하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유전의 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신했던 그 한국 기술자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지훈 씨가 떠나며 했던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설계도가 당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의문이군요. 그 말은 저주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뺐으면 알맹이도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어리석은 도둑들이었습니다.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있었지만 그 비싼 기름을 팔아 벌어들인 달러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산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자 가장 먼저 도망쳤고 우리가 버린 진정한 친구들만이 이 난국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UAE 전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모든 방공망이 먹통이 된 상황에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신한 건 한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안보였다는 것을요. 술탄은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으며 물었습니다. 마크툼, 어떻게 해야 저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겠나? 우리가 그들에게 했던 짓을 그들이 잊었겠나?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깊었고 한국인들의 자존심은 우리 오일머니보다 훨씬 단단했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지금 당장 사죄하지 않는다면 UAE라는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사막의 사자는 이빨 빠진 고양이로 전락해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의 밤은 더 이상 화려한 불빛의 향연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머리 위로 예멘 반군의 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지배하는 거대한 감옥이었죠. 국왕 직속 비상대책본부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술탄은 핏발선 눈으로 유럽에서 온 기술진들을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설계도를 줬지 않나? 컴퓨터 서버도 통째로 넘겨줬어. 그런데 왜 미사일 한 발을 못 쏘는 거냐 말이다. 유럽 방산기업의 수석 엔지니어는 창백해진 얼굴로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기괴할 정도로 복잡한 수식과 함께 접근 거부라는 문구가 무한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술탄, 죄송해 않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한국의 천궁 시스템은 이건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처럼 얽혀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보니 핵심 사격 통제 알고리즘이 담긴
모듈 37개가 전부 블랙박스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술탄이 되물었습니다. 블랙박스? 그게 무슨 소리냐? 뜯어서 분석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자 엔지니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한국기술지는 이 시스템을 설계할 때 허가되지 않은 외부인이 강제로 내부 코드를 열려고 시도하면 전체 데이터가 자동으로 자폭하며 하드웨어를 영구적으로 파손시키도록 물리적 잠금 장치를 걸어놨습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이 소프트웨어의 심장입니다. 그가 화면을 넘기자 복잡한 위치 추적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스템은 몇 초 단위로 한국에 있는 중앙 서버와 교신하며 암호화된 인증 코드를 받아야만 작동합니다. 한국 기술진이 철수하며 그 교신 경로를 차단해버린 겁니다. 즉 한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수조 원짜리 무기들은 고철 덩어리만도 못한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설계도를 뺏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이미 우리가 배신할 경우를 대비해 시스템의 영혼을 한국으로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술탄의 손에 들려있던 금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챙그랑 소리를 내십니다. 우리가 갑이라고 믿으며 휘둘렀던 원유 가격과 자본력은 한국이 짜놓은 이 치밀한 기술적 그물망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막의 변덕스러운 인심과 돈 앞에 흔들리는 신뢰를 믿기보다 그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의 사슬을 만들어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켰던 것이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무기를 팔며 보여준 그 자신만만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요.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안보 시스템 전체를 한국 표준에 종속시키고 한국 없이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대한 설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독일이나 프랑스 시스템으로 교체하면 되지 않나? 술탄이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듯 물었습니다. 유럽 엔지니어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더 불가능합니다. 우리 UAE의 미사일 기지, 레이더망, 심지어 군통신 인프라까지 이미 70% 이상이 한국산 부품과 인터페이스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부 바꾸려면 20년의 시간과 국가 예산의 절반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죠. 지금 당장 예멘의 드론을 막으려면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대한민국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들에게 사죄하고 그들의 기술자들을 다시 모셔오는 것 외에는 UAE가 살아남을 길은 없습니다. 그날 밤 아부다비 왕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매신을 주도했던 술탄과 강경파 인사들은 직위 해제되었고 국왕은 직접 비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여전히 먹통이었고 남쪽 국경에서는 또다시 적의 드론이 이륙했다는 긴급 타전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왕의 명을 받아 한국에 있는 한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된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와크퉁 씨, 무슨 일이시죠? 저희는 지금 한국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했던 그 비열한 짓들, 설계도를 내놓으라며 총구를 겨누듯 압박했던 그 오만함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우리가 큰 실수를 했다고 애원하자 한지훈 씨는 짧은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판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신용을 판 것이죠. 당신들이 그 신용을 깼을 때 이미 이 모든 결과는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막에서 함께 땀 흘렸던 우리 기술자들의 마음까지는 버리지 않았더군요. 당신들이 남긴 그 메모지 저희도 보고받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차마 치우지 못했던 한국 기술자가 남긴 당신들을 지켜주길 기도한다는 메모를 언급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배신했던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국왕은 그 즉시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모든 잘못은 우리 UAE에 있다. 원유 가격은 이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한국에 우선 공급하겠으며 중단된 모든 방산 계약에 대해 한국이 원하는 조건을 100% 수용하겠다. 제발 우리를 다시 도와달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하지만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을 주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거인 앞에 중동의 거부, UAE가 완전히 굴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은 이 충격적인 반전을 긴급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오일머니가 기술의 성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K방산, 전 세계 안보에 생사 여탈권을 쥐다 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외신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멀리 한국에서 다시 아부다비를 향해 이륙했다는 비행기 소식이었습니다. 그 비행기에는 우리가 쫓아냈던, 하지만 이제는 국빈 중에 국빈으로 모셔야 할 한국 기술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활주로에 나가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 비행기의 바퀴가 사막의 지면을 딛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기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술과 그 기술을 지탱하는 사람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대한민국의 블랙박스는 닫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시 우리를 향해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 국제공항의 활주로는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죄인처럼 쫓겨나듯 이 공항을 떠났던 한국 기술진들이 다시 돌아오는 날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공항 귀빈실에는 UAE 국왕이 직접 나와 있었고 활주로 옆으로는 우리 군 최고의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국왕이 직접 민간 기술자를 맞이하러 공항까지 나온 것은 UAE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의 문이 열리고 한지훈 씨를 선으로 한국 기술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담담한 표정이었고 어깨에는 각자의 정비도구가 든 가방이 매여 있었습니다. 그 소박한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겐 압도적인 권위로 다가왔습니다. 국왕은 한 걸음에 달려가 한지훈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돈과 기름이 우리를 눈멀게 했습니다. 당신들이 지켜준 것은 우리 하늘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자존심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UAE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수장이 외국 기술자에게 건네는 가장 처절하고도 진심 어린 참회였습니다. 한지훈 씨는 잠시 국왕의 눈을 바라보다가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국왕폐하, 저희는 기술을 팔러 온 것이 아니라 친구를 지키러 온 것입니다. 친구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해야죠. 우리에겐 지켜야 할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국 기술진들은 휴식도 마다하고 곧장 국방통제센터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센터에 들어서자 며칠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쩔쩔매던 유럽 엔지니어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습니다. 한지훈 씨가 메인 서버 앞에 앉아 익숙한 솜씨로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순간 통제실 안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먹통이었던 레이더가 다시 회전하며 하늘의 구석구석을 훑었고 잠잠했던 미사일 발사대들이 위풍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 10분 만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천재들이 한 달 넘게 매달려도 풀지 못했던 그 견고한 빗장이 한국인의 손길 한 번에 스르르 풀린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우리 군 장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안도감이었고 동시에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기술의 깊이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혼의 영역임을 모두가 목격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UAE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왕은 즉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국 기술진에게 외교관에 준하는 면책 특권을 부여했고 그들이 머무는 숙소는 아부다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고 모래바람 속에서 우리 군인들과 함께 땀 흘리며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배신을 주도했던 술탄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되었습니다. 반면 한국 기술진이 떠날 때 메모를 남겼던 정비창은 우정의 성지로 명명되어 보존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한국의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미사일을 만드는 한국인의 마음이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아부다비의 밤하늘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예멘 반군은 한국 기술진이 복귀했다는 소식만으로도 공습을 중단했습니다. 한국의 천궁이 지키는 하늘은 결코 뚫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한국 기술자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름을 팔아 부자가 되었지만 한국은 실력을 팔아 세계의 심장을 얻었구나. 대한민국, 당신들은 진정한 사막의 소신이자 우리의 영원한 형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유혹에도 당신들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기술의 블랙박스는 우리에게 공포가 아니라 가장 든든한 신뢰의 상징이 되었으니까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오직 머리와 손기술 하나로
세계 최강의 기술 성벽을 쌓아 올린 나라. 돈이면 다 된다는 오일머니의 오만함에 실력 하나로 무릎 꿇린 대한민국. 오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힘차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